제가 이 진이에게 소원을 빌어봤어요. 진이야, 나 얼마만? 한 10억만 벌게 해줘 라고 소원을 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상품은 어떻게 꾸며놓냐. 저는 한국 온라인 마케팅 연구원이라는 곳을 차려놓고 원장 겸 주임 교수,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대학에서 설립된 어떤 온라인 마케팅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최고위 과정을 1기부터 10기까지 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1기부터 9기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 경영자 과정이라고 이 기수도 지금 현재 1기를 배출을 했고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 최고위 과정 11기를 모집 중에 있고요. 4월 후반에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도 지금 이제 10기를 준비하고 있고 이 또한 4월 후반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왜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현 시대 온라인 사업의 필수 조건이라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 온라인 시대에 과연 이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질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없으면 물건을 온라인에서 팔 수 없겠죠. 예, 물건이든 서비스든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4회 이상 이벤트를 하는가. 온라인 쇼핑몰이 있거나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1년에 4회 이상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블로그 있죠. 예, 뭐 블로그에 대한 뭐 홍보 효과는 익히 또 주변 분들에 의해서도 많이 알고 있죠. 블로그를 홍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블로그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는 활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광고는 활용하고 있는가.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TV 광고하고 또 부전 매체들이 있죠. TV,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에 신문, 뭐 이런 광고 매체에서 요즘에는 전부 이제 SNS를 광고를 하는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이 SNS 광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 있는가, 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또는 뭐 유튜버들 또는 뭐 블로거, 뭐 체험단들, 기자단들,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 있는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가. 지금도 제가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유튜브에 광고를 또 집행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걸 다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우리 이 소상공인이나 우리 또는 자영업자분들, 소기업, 이런 분들은 이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어요, 또는 뭐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인스타그램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뭐 1000명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또 페이스북도 뭐 팔로워가 1000명 미만이라든지, 블로그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하루에 방문 자 수가 뭐 50명, 100명 또는 그 미만이라든지,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결국 팔로워가 결국 우리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심각한 이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현 시대에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건 제가 좀 많이 들고 나오는 이 화면인데요. 여기가 명동이에요. 한때 명동에서 명동시장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명동시장이 좋을 때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요 끝에 있는 요 건물이 어느 건물이냐면요. 충무로 1가 24-2번지라는 지번을 갖고 있어요. 이 지번의 이 주소의 주인은 바로 주인은 따로 있죠. 세들어 살고 있는 기업체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예요. 잘 아시죠? 화장품 같은 거 파는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입주해 있는 이곳은
공시지가가 평당 6억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3.3 M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 총 이 평량을 보니까 169.3 평방미터 이렇게 되죠. 총 337억 원 정도 효과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지금 아마 10년 가까이 아마 계속 1등일 거예요. 한번 네이처 리퍼블릭 보증금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보증금이 25억에 월세가 1억 4,500만이었었는데 지금 2020년도 작년이죠. 보증금이 60억에 월세가 3억 원이랍니다. 이게 명동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료를 줘서 이게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어마어마하죠. 보증금 60억에 월세 3억 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이거 절대 제 생각에는 이거 월세가 나올까 싶은데 아마 특수 상황이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 과연 이 매출과 수익 구조가 나오나.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요. 이게 재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이거 확대하면 사실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잘못 정보를 또 보도할 수가 있어서 뭐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두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건 저도 서치를 해서 붙여놓은 건데요.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들인데 뭐 이거 외에도 뭐 사실은 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긴 있겠죠. 그냥 액면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그런 자본총계 매출액 순이익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그곳이 이거는 예전에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이야기예요. 경기가 좋을 때 하루에 유동인구가 약 30만 명이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죠. 30만 명이면은 지금 이 사진에도 보다시피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찍은 건데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빼곡하죠.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이렇게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동의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였대요. 이 시절에. 그 주말에는 약 1.5배 내외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기 때문에 아마 보증금 60억에 월세 3억 원을 내고 있었겠죠.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서비스업이나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온라인 사업을 많이 했고 예전에 피부관리실을 할 때 그때 세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비싸긴 비싸구나 상상도 못할 정도였었는데 아마 이런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유동인구 한 명당 월 매출액이 얼마냐 경기 좋을 때 이때 보도에 나온 자료인데 명동에서 유동인구 한 명당 약 300원에서 500원을 쓴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강남은 3,5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노원은 6,6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유동인구 한 명당 한 달 동안 쓰는 돈이 이렇다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제 기사를 제가 서치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검색을 유동인구 1명당 월 매출액 해봤더니 이렇게 2012년도 이게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였죠. 노원, 강남역, 명동 순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들더라. 물론 뭐 워낙 명동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거 유동인구 한 명당 곱하기 매출액 하면 총 매출액은 꽤 높긴 하겠죠. 그죠? 그냥 단순 수치를 보자면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명동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형국이죠. 차 없는 거리에 사람이 지금 없고 휴업 중이거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참 여기뿐 아니라 지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힘들죠. 많이 힘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예전에도 항상 이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또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 사이 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있고
이 변수들 중에도 보면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 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평균점을 찾아가는 그래프들, 또 메르스가 터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때도 지금 사실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만큼 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오프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한창 힘들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백신이 또 안전하게 퍼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냥 흐름이 이 온라인 시장은 점점점 상승하고 있었던 시장이고, 이 특수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 스마트폰을 접속하거나 PC를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아이콘들이에요. 자, 익숙하시죠? 예, 익숙하지 않다면 온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자, 익숙하다면 매일매일 온라인에 접속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 아이콘들을 보면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순간이 결국은 그 명동의 가장 비싼 땅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유동인구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루에 유튜브를 몇 번 접속하는지, 또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을 몇 번 접속하는지, 네이버에 접속해서 또 검색은 얼마나 하는지, 뭐 구글, 다음 뭐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유동인구,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유동인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유동인구들이 과연 온라인에서는 얼마나 많을지 아주 보수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약 3천만 명 정도가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마 짐작해 보시건데, 저도 그렇지만 네이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거든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고 약 4,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도는 뭐 4천만 명이라고 하고, 어떤 보도는 뭐 2천 몇백 명이라고 하고, 제가 조사한 기관에서는 약 3,290만 명 정도가 유튜브에 한 달 동안 접속을 하고 있다. 매일매일 접속하는 그 숫자도 뭐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약 3천만 명 정도는 매일매일 유튜브를 들어가서 시청을 한다,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약 1,000만 명 정도, 그리고 페이스북은 약 1,800만 명, 1,900만 명 정도.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우리 플랫폼들, 이런 것만 계산을 해봐도 거의 1억 3,860만 명이 한 달 동안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 이야기는 아까 명동에 하루에 뭐 100만 명 정도가 아주 시장이 좋을 때 유동인구가 있다고 했는데, 거의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죠. 이게 보통 70% 80% 정도가 하루 유동인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렇다면은 약 1억 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접속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 자영업자들, 이 작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서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아요.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질문에 자신있게 저희는 인스타그램에서 뭐 팔로워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뭐 광고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는 페이스북, 유튜브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거의, 이건 뭐 제가 그냥 대충 적어본 거예요. 약 60억 명이라 그랬는데, 유동인구로 따지면 하루에도 2번, 뭐 3번, 4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실 60억 명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예.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에 글이라도 하나씩 쓰고 이 팔로워들을 또는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온라인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우리 브랜드를 보여줄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건 온라인 시장 속에서 잠재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경제활동, 모든 활동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이 성공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아이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뭐 이 밖에도 또 뭐 많은 이 소셜 커머스 앱들도 많고 구매할 수 있는 채널들도 많죠.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켓컬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이 판매 채널들, 또 많은 뭐 라이브 커머스 채널들도 많잖아요. 그런 채널들도 온라인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러면 잠재 고객들은 이 온라인 시장 쪽에서 어떤 활동들, 어떤 동선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만날 수 있나라는 것을 제가 한눈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로드맵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이 부분은 1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면 고객들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그냥 잠재 고객들이 우리 가게 앞에 지나가거나, 그쵸? 아니면 광고 전단지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우리 브랜드를 접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온라인은 페이스북에 유저들이 접속하는 순간, 그 다음에 또는 뭐 인스타그램으로 접속하는 순간, 유튜브에 접속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 확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